자, 저는 지금 좌우 극단 세력에 의해서 한국의 보수주의와 민주주의가 압박을 받고 있다. 굉장히 보수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봐요. 자, 지금 이재명이 벌이고 있는 사법부 장악 시도는 여태까지 이재명이 벌였던 다른 어떤 모든 것들보다도 매우 악랄하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법치 상권 분립을 파괴하면서 정치가 지금 사법부를 하수인으로 두고 또 사법부 내에서도 상당한 세력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세우기보다는 정치에 끈을 대는 그야말로 막장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대중들은 이 부분을 전부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민주주의가 그 민주주의 구성원인 대중들이 방관하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갖다가 방치할 때 민주주의는 본격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 독일이 그랬고요. 일본이 과거에 그랬고 이탈리아도 그랬고 지금 미국이 그렇게 돼가고 있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터키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투표를 통해서 동등하게 운영하는 체제 같지만 목소리가 큰 소수가 선동을 통해서 자기 주변에 친위 세력을 확보하고 다수를 갖다가 세뇌시키거나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사실상 독재로 변하기가 십상이고 이것을 막으려면 깨어있는 대중들의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한국에는 깨어있는 대중들이 거의 소멸되어 가고 있다.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안 내고 극단 양측에 있는 자들만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 딱 그렇잖아요. 개딸들하고 저 민주당 저 집단만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쪽에서는 숙골들만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의 당원이요 한 300만 좀 될 건데 거기에서요 목소리 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보수 성향을 가진 국민이 40%라 해도 한국에요 2천만 명이 될 건데 말을 안 하고 있고 중도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된다고 해도 이들이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관하에 소수의 적극적인 의도를 가진 정치 집단 하에 거기에 그 똘마니가 되는 홍위병 집단이 가세하면 불과 20만 명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장악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보수주의도 위기예요. 한국의 보수주의는 자기의 독자적인 정체성, 비전 이런 것을 가지지 못한 채 기득권주의처럼 비춰져 왔지요.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수주의를 대변하는 국힘 계열의 정당들이 비리비리 한동안에 숙골이라는 세력이 났는데 이 숙골은요 이념적 가치 그리고 비전 그리고 이상이 없는 측면 그때 선동하고 줄선 그런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거구라고 할 수 없어요. 거구와 숙골의 차이는 거구는요 자신이 가고자 하는 분명한 방향이 있어요. 지금 한국의 숙골들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한국의 숙골 유튜버들 들어보십시오. 그게 말입니까 똥입니까? 그냥 그때 필요한 어리석은 보수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떡밥을 던지고 물면 땡기면서 짭짤하게 수긍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떠오르는 세력이 하나 있으면 거기 달라붙어서 무조건 이해를 추구하는 게 한국의 숙골이고 그 소수의 숙골 리더에서 다수의 숙골 대중들이 이렇게 끌려가고 그 숙골이요 아무 생각도 없는 보수의 다수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게 중국인 99를 대하는 선관위 서버를 대하는 보수 대중들의 자세고 저렇게 윤통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거짓말을 해와도 그것이 통했던 이유라는 겁니다. 근데 그 숙골들이요 거리를 장악해가 있고 마이크를 장악해가 있어요. 이러면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결국은요 저는 한국의 보수가 몰락하고 민주주의가 완전히 견제 능력이 보수에서 사라지면서 그야말로 좌파 포퓰리즘의 천국이 되고 숙골은 한 구석에서 또 나름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해먹는 이런 꼬라지가 돼버릴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요 또 잘 봐야 될 거는 이번에 김문수 왜 저럴까? 평생 굶었고 배고팠지요. 한때 반짝하는 보수 쪽으로 와서 영광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 영광은 어느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야말로 군소 정당에 가서 비례대표라도 받으려고 하는 궁색한 시도로 몰려갔어요. 자, 윤 정권에서 뭔 위원장 하나 시켜주고 장관 시켜주니까 이건 이제 그때부터 권력욕이 다시 도지기 시작했고 그 주변의 노동운동권들이 다시 김문수 주변으로 결집했어요. 한때 김문수가 대선 후보라고 2012년까지 많이 결집해 있었죠. 그동안 10년 백수 생활 동안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결집을 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김문수를 앞세워서 약속이고 신이고 다 깔아뭉개 무대뽀로 버티면서 11일까지만 버텨. 나머지는 법으로 끌고 가. 그렇게 해서 그냥 한덕수가 물러나면 우리가 후보로 가. 여기서 나는 김문수와 그 똘마니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너들은 오늘만 사냐? 내일은 생각 안 하냐? 만약에요, 김문수가 그렇게 뻗덕이고 당이 저지하려는 노력이 무산됐을 때 나타날 상황을 한번 봅시다. 이것은 2017년 대선 때 홍준표 주변에 사람이 없었던 것보다도 더한 현상이 벌어질 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은 김문수의 선거운동에 다 손을 뺄 거다. 그래서 김문수 혼자 당돈 써가면서 선거운동 한다고 다니겠지만은 그 결과는요, 대참패가 될 거다. 상당한 중도 세력이나 합리적인 보수 세력들은 대선에 참여하기를 포기할 거다. 대선 보이콧할 거라고 보입니다. 여기 있는 황장수도요, 대선 보이콧을 하고 저만 보이콧하는 게 아니라 광범위한 대선 보이콧 운동을 주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거가 끝났다 칩시다. 김문수가요, 참패해놓고 이 당은 내 거다라고 당권 장악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아마요, 선거 끝난 날부터 김문수는 당에 발도 못 디디는 현상, 빨리 떨어져라, 그냥 안 둔다고 다 벼르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김문수와 그 패거리들이 김문수를 앞세우고 잠깐 빛나는 세월을 한 20일 정도 지내다가 그 다음부터는 다시 동굴 속으로 기어 들어가야 될 거고 김문수 척근이라면 사람 취급을 못 받을 겁니다. 그런데요, 무슨 대구시장이 어떻고 서울시장이 어떻고 국회의원 공천이 어떻고 이지랄 합니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압니까? 그래서 당신들은 내가 보면 그냥 하루살이다. 오늘만 사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신자 조갑제옹. 이제 배신자라고 말도 붙이기 싫어요. 한때는 지가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자처하고 다니더니만 이재명이 진영에 가서 단지 감정 때문에 이쪽에 비위가 상해서 저쪽 지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재명이에 그냥 옹이병이 돼버린 조갑제가 김문수를 찬양했습니다. 자, 조갑제는요, 국민의힘의 단일화 공방은 윤석열의 사이코 드라마 속편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게임 논리에 함몰됐다. 한동훈 막으려 김문수 밀어 당선시켰으나 이것은 사실상 대선을 포기한 거다. 친윤이 당권에 집착한 이권 투구 중이다. 추악의 지는 길을 택했다. 현재 카드 잡고 있는 사람은 김문수다. 한덕수는 아무 카드가 없다. 후보 교체 주장은 실현 불가능하다. 지도부가 물어붙이면 당 해체 수순이 될 거다. 김문수, 한덕수 합의 안 되면 각자 후보 나설 가능성도 있다.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해도 역효과만 날 것이다. 이재명 파기 한손심 연기한 법은 대성적 판단을 했다. 그러면서 윤겸은 사이코 드라마다. 국민의힘 경선은 그 사이코 드라마의 속편이다. 한김이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른다. 윤병정널이 속편을 보는 듯하다. 보수 단일화의 목적은 대선 승리가 아니야 효과가 없다. 기괴한 단일화다. 그러면서 김문수가 한덕수와 면담 등으로 명분 쌓으면서 시간만 끌 거다. 통뼈 김문수를 다들 만만히 봤다. 국민의힘이 이준석과 비슷한 득표를 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실수를 했어요. 김문수가 이재명의 가장 만만한 상대다. 그러면서 또 김문수 선출은 역사의 흐름에 역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쪽 편을 들면서 사실상 김문수를 좀 띄우고 당을 욕을 하려고 저런 말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속내를 다 드러내 버렸어요. 김문수가 제일 만만한 후보라는 조갑제옹의 이야기였습니다.